자, 다음 순서는요. 국내 최초 생방송 토크쇼죠. 신상털업 시간인데요. 이분이요. 오늘 모실 이분이 많은 사람들의 또 마음을 달래주는 분입니다. 원래는 개그맨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시다가요. 지금은 박사학위까지 따시고 엄청난 분이에요. 누구시죠? 그렇습니다. 누구시죠? 바로 네. 국내 연예인 1호 상담 박사를 따신 분이죠. 권영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출신 국내 1호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 뾰로롱 상담의 신입니다. 와, 벌써부터 빛이 마음이 달래지는 것 같아요. 뾰로롱 근데 하셨어요. 정말 다들 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연예계 생활을 하시다가 네. 상담 심리학 쪽으로 방향을 틀은 건지. 저도 이제 방송 생활한 게 벌써 31년째가 됐는데 네. 23년째 때 보니까 제가 뒤를 보니까 사실은 억울한 일로 송사도 겪어봤고 예. 또 두 번째 방송 촬영하다 sepsi장 물려서 큰 수술에 병원에 어. 6개월도 있어봤고 네, 맞아요. 또 사업 잘한다고 해서 30억 투자했다가 홀랑 날려봤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최진영 씨 동생, 가수 아, 최진영 네. 씨 동생 최진영 네. 씨가 사실은 안타까운 선택을 했는데 돌아가시기 열흘 전에 네. 저랑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어요. 근데 그때 참 조용했었는데 그 열흘 후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렸을 때 제가 내가 뭔가 좀 더 배웠으면은 내가 힘들었던 일을 뭔가 좀 얘기해줬거나 그랬으면 좀 뭔가 예방을 하거나 예. 도움 주지 않았을까 좀 자괴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우리 또 개그맨 후배들이 또 힘든 일이 있으면 저한테 다가오니까 예. 이게 생각으로만 할 게 아니라 정식으로 공부를 해서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한 6개월 정도 공부를 하고 네. 이제 정식 석사, 박사 과정을 갖고 이제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네. 이제 직접 도전을 하시게 됐군요. 네. 뭐 계기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렇게 아무래도 상담하시다 보면은 말씀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 직업병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좀 아내가 7살 차이 나는데 예. 승무원이라서 한 달에 반은 해외 나가 있어요. 그래서 아, 늦은 그래요? 나이에 네. 10살, 7살 두 아들을 키우는데 제가 혼자 다 키워야 돼요. 그래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네. 오래간만에 개그맨 연예인들 보면은 뭐 이렇게 좀 많이 털고 싶은데 네. 나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고민을 저한테 얘기해요. 오. 그러셨구나. 네.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새 스트레스를 풀러 갔는데 네. 상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사실은 상담의 연장인데 예. 사실은 힘들어요. 힘든데 네. 후배가 가면서 형 오늘 이건 내가 낼게 상담료로 그래서 또 며칠 후에 지나면은 형 그때 좀 상담받은 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라고 하니까 나 하나 힘들어도 야. 후배들이 용기와 나는군요. 꿈과 희망을 주다면 살만 나는 거죠. 그럴 수 네. 있겠네요. 소명 의식이 또 생겼네요. 내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좀 죄송합니다. 어떡하지? 오늘도 좀 많이 저희가 이것저것 여쭤본 것 같긴 한데. 네. 자, 아무튼 지금부터는 이제 OX 퀴즈를 하겠습니다. 심리에 관련된 질문을 이제 해주실 건데요. 네. 저희가 OX 퀴즈를 맞춰서 많이 맞히는 MC에게만 질문권을 부여하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틀리면 질문 못해요. 대신에 이거 쓰고 이제 리액션을 좀 아이고, 해주세요. 세상에. 예. 룰이 그렇습니다. 자, 심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네. 자, 먼저 주시죠. 첫 번째 부부 권태기 속임수로 해결할 수 있다. 안 돼. 이거 안 돼. 이건 뭐 아니, 개인적인 아니, 안 의견일 돼. 수도 있는데 부부 사이에 그렇게 뭐 속임수 씨면 안 큰일 되는데? 나요. 잘못 들었네. 이거 나중에 이거 큰일 납니다. 집에서 혹시 결혼하셨어요? 아니 결혼을 그래서 못했나 봐요. 예.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속일 수도 정답은 네. O가 되겠습니다. 오예요? 왜요? 속일 수 있어요? 네, 그래요? 스킬입니다. 할 수 속여야 있습니다. 되는구나. 잠시 후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속여야 되는구나. 네. 아, 예. 뭐 그렇다고 사기 같은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 들었는데 맞추네. 예.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네, 보여주세요. 사춘기 자녀도 대화를 계속 시도하면 마음을 열 수 있다. 그럼요. 이번에 제가 먼저 드릴게요. 사춘기 어떻게 되죠? 네. 요거는 예. 안타깝게 정답이 X입니다. X예요? 축하드립니다. 오, 얻어 걸렸네요, 저. 아, 그럼 왜 말을? 알겠어요. 일단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게요. 예, 세 번째, 독불장군 스타일의 상사는 일단 참는 게 답이 될 수도 있다. 참는 게? 또 참으면 또 안 되죠. 예. 근데 독불 장군은요. 예, 일단은 한번 내리고 가야 돼요. 그래요? 그 위에 상사한테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독불 장군이에요, 우리 부장님, 뭐 이렇게. 정답은 O입니다. 오예요? 아, 네. 그래요? 참 모르겠네. 너무 많이 틀리시는데. 네, 자, 그럼 다음 문제. 질문 궁금합니다. 할 수 없으면은 네. 그때는 하는 척해도 된다. 이건 맞아요. 아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못한다 얘기하는 게 낫죠. 예. 네. 이야, 대단하신데요? 예. 정답은 O입니다. 정답 뭐예요? 아, 그렇게 이거- 산 거예요, 그동안? 네. 이게 또 될 때가 있어요. 그래요? 하나 보면은. 예. 진짜 할 줄 아는 줄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네. 제가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SNS에 샵 해시태그를 많이 다는 사람은 네. 자존감이 낮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 근데 저는 이거 사실 SNS를 안 해서 잘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미 뭐 졌지만 저는 네. 요거는 뭐 네. 상담 심리학 박사 등분해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O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라고 생각. 네. 예. 제 친구 중에 엄청 많이 다는 친구가 있거든요. 예. 자존감이 낮은 거야.
예, 알겠습니다. 제 자존감을 원래 챙겨주시네요. 공부 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거의 허당이시네요. 네네네. 책만 봤나 봐요. 네,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좀 네. 인터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네. 사실 요즘 네. 이게 아마 좀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싶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민이 좀 우울감을 느낀다. 뭐 소위 코로나 블루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상담을 해보신 경우가 있을까요?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네. 뭐 코로나19 때문에 불안증이나 염려증이 많으신 분은 네. 원래 얼굴을 봐야 되는데 대면 상담이 힘들고 요즘에 그래서 전화로. 전화로나 아니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얼굴과 얼굴을 핸드폰으로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아무리 코로나19 팬데믹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 인류가 겪는 고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좀 뭔가 잘 넘어가시는 분들은 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나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누구도 이태리에 있는 누구도 다 걱정하는 거니까 한번 손 씻기만 잘해도 마스크만 잘 써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그게 강하게 잘 지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아, 이게 나만 걸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혹시 내가 또 일을 하다가 이게 걸려서 남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야라고 하니까 이 걱정이 걱정을 낳고 그 걱정이 불안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안이 사람을 집어삼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코로나19는 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가 겪는데 어떻게 하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제대로 하면서도 손 씻기와 마스크를 잘해서 내 건강을 챙길까라는 긍정적인 좀 생각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 실제로 그러면은 이렇게 좀 코로나로 이렇게 우울증을 겪으신 분 상담하신 경우가 있으면 사례 네. 정도 하나 정도 들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이분이 굉장히 걱정과 불안이 많아서 왜 강박증이라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강박증이란 말보다는 뭔가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아. 손 씻기를 한다든지. 네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오다 보니까 손을 10번 씻는데 네. 30번, 40번 씻어야 되는 거고 사실은 사람을 볼 때도 혹시 저 사람이 나에게 코로나19 균을 옮기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제가 반대로 그래요. 혹시 그 본인은 손 씻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냐라고 하면은 네. 그럴 수도 있네요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걱정과 불안증이 많거나 염려증이 많은 분 때로는 뭐 강박증이 있는 분들은요 손 씻기를 정말 생활합니다. 좀 불편하긴 한데 그런 분들은 코로나19에 좀 걸리지 않을 확률이 높다 보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죠. 네. 걸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상담하면은 많이 나오는 것들이 바로 부부 관계잖아요. 그렇죠. 부부들이 이게 살다 보면은 좋은 때도 있지만 안 좋은 그런 권태기 같은 것도 오거든요. 이럴 네. 때는 주로 어떻게 상담을 해주세요? 사실은 저도 뭐 이실직고 한다면은 아내가 전라도 사람인데 저한테 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제가 상담심리학 박사가 됐다는 얘기도 장난스럽게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보통 사랑을 할 때 사랑에 눈이 먼다고 얘기해요. 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뭐 도파민 분비가 1년에서 3년 차라고 하는데 그건 생체 주기거든요. 근데 미국의 뉴욕 주립대학에서 실험을 한 바에 의하면요. 1년 차 신혼부부와 21년 동안 사랑을 많이 한 부부를 뇌사진을 찍었는데 1년 차 부부처럼 똑같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 신혼 때 찍었던 사진이랑 정말 아내의 멋진 모습, 남편의 멋진 모습.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네. 아이를 낳다 보면 아내는 배가 나오거든요. 네. 남편은 주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면을 보지 말고 긍정적인 면을 보면서 이 또한 내 남편이다. 그러니까 방송을 보고 공유를 좋아하는 것보다는 내 남편은 공유다. 내 아내는 김태희라는 생각으로 어찌 보면 약간 스킬을 쓰는 거거든요. 아까 말했던 속이는 게 이거군요. 그래서 사실은 내 뇌는 네. 컴퓨터와 똑같습니다. 내 뇌에 어떤 단어를 입력하느냐 차이거든요. 내 아내는 배가 나왔어, 뚱뚱해, 내 남편은 월급을 못 받으면 이 프레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뇌의 이양이면은 좀 더 멋진 프레임을 놓고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랑의 단어를 입력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하. 이게 사랑의 기술, 사랑의 스킬. 또 다른 분은요. 아내와 남편을 속이는 아주 행복의 방법입니다. 네. 그렇구나. 내 후배다. 내 선배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좀 네. 아이들과 관련된 상담이 또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뭐 중2병이라 해갖고 이 사춘기 무렵의 아이들하고 굉장히 트러블이 많을 텐데 이때는 또 어떻게 주로 상담을 뭐 해주시나요?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네. 아이들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2병이라고 하는 그 나이 때 가면은 또래 집단을 또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부모님보다는 친구를 많이 의존하고 우정에 그래서 뭐 의리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아이들이 갑자기 말이 사졌다고 해서 문을 닫는다고 해서 부모님 쪽에서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계속 억지로 문을 열거나 아이의 일기장을 몰래 본다거나 아이에게 자꾸 다가가면요. 그 아이는 우리 엄마 아버지 안 하던 사람이 왜 그러지? 괜히 오버하시냐고 더 멀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때는 부모님의 시선이 아니라 아이의 시선을 조금 기다려주는 게 좋고요. 더 좋은 방법은 사실은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아이와 대하는 방법을 하잖아요. 그러면 중2가 되더라도 중2병이 심하더라도 그 아이는 이렇게 X 입을 닫는 게 아니라 옆에서 계속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미리서부터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투자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저 일기 2개 썼잖아요, 그래서.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좀 상담이 필요한 게 바로 회사 생활이거든요. 특히나 그렇죠. 이게 상사와의 관계에서 일국에서 자네가 몇 년 차지? 나 때는 말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 안 듣고 본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메리카노요. 제가 대기업에 가서 세대 간 조직 간 이제 소통의 공감대에 대한 강의를 하다 보면은 많은 부장님 이상분들이 그래요. 나는 잘하려고 친해지려고 나 때는 말이야. 너 때는 이렇게 하는데 그럼 뭐냐면 상대적으로 나 때는 괜찮았는데 너 때는 좀 평가절하되는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엄마나 아버지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럼 부장님 연배로부터 받았던 스트레스가 이렇게 공감대가 이렇게 겹쳐버립니다. 그랬을 적에는 나 때는 말이야보다는 요즘에 스마트폰을 되게 활용하는 것 같은데 나 그것 좀 잘 못하는데 좀 가르쳐주면 안 되나 하면은 가르쳐주는 사람도 신이 나는 거거든요. 그럼 또 부하 직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 부장님은 정말 구두쇠에서 김치찌개밖에 안 사주라고 하는데 부장님 나 깜짝 놀랐잖아요. 김치찌개가 이렇게 평생 맛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부장님이 다음 날은 김치찌개 아니라 소고기를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거든요. 무슨 얘기냐? 한마디를 상대가 좋아하는 말을 한다는 건 이거는 사실은 대화의 스킬이고 상담의 스킬인 거죠. 네. 자, 그리고 아까 했던 얘기 중에 좀 궁금했던 게 할 수 없다면 하는 척하라. 요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혹시 질문을 드린다면은 행복한 척하고 싶으세요? 불행한 척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행복한 척하고 싶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요. 그 흉내를 내면서 스킬을 자꾸 늘려갈 수 있는 게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걸 삶의 노하우라고 합니다. 근데 나는 미리부터 안 돼.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야라고 낙인을 찍다 보면요. 그 프레임에 갇혀서 나는 뭔가를 할 수 없어 하고 창문을 뛰어넘거나 벽을 뛰어넘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럴 때 나한테는 뭐냐? 할 수 있다라고 자꾸 칭찬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울을 보더라도 시청자 여러분 욕하지 마십시오. 욕하지 마십시오. 거울을 보고 야 권영찬 공유는 아닌데 꽤 생겼네. 이런 칭찬이 사실은 자기 PR도 중요한데 나에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안겨주시는 것도 사실은 나를 성공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이렇게 가실 때가 되셔갖고 알아서 이렇게 또 벗으시는데 아니요.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사드리고 싶은 거는요. 사실은 시간이 짧지만도 여러분 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고요. 또 연금복권 520처럼 여러분들 도와드리는 좋은 프로그램 많습니다. 그러니까 못한다가 아니라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권영찬 심리학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